안녕하세요. 수제비 ASMR입니다. 이어폰 끼셨나요? 어제 처음으로 수제비의 영화 스토리라는 에피소드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들어보니까 물론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스플래시라는 영화예요. 여러분은 상상 속의 동물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거나 꼭 이렇게 보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보통 용이나 유니콘 그리고 인어 같은 게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이 영화를 보고 인어라는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환상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인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건 어렸을 때 처음 한글을 깨우치고 동화책에서 처음 본 게 인어였는데 그때는 일본에 사는 인어였어요. 근데 그때는 인어의 존재가 좀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사파 자체가 되게 무섭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어가 엄청나게 큰 인어가 나와요. 거의 고래만한. 그런데 참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라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엄마가 이 영화를 보라면서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스플래시라는 영화인데 이게 무려 30년이 된 영화예요. 1984년 제작된 영화고요. 남자 주인공은 톰 행크스가 나와요. 톰 행크스가 너무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인어에 대한 환상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인어가 나오는 관련 영화를 그 후에도 보긴 했는데 이런 스플래시만큼 강력한 충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오늘 한 번 더 봤어요. 그 기억이 지금 살아있어서 여러분께 오늘의 영화 스플래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4년에 제작된 영화고요.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톰 행크스가 8살 때 가족들과 함께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유람선을 타고 관광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요. 톰 행크스가 알렌이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톰 행크스가 이렇게 바닷속을 막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신나가지고 바다로 확 뛰어들어요. 톰 행크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바다에 빠졌다고. 그래서 톰 행크스가 바다에 빠져서 눈을 딱 뜨는데 거기에 자기 나이 또래의 되게 작은 인어 여자아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른 한 명이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서 톰 행크스를 딱 구해줘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영화가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톰 행크스가 형이랑 같이 지내는데 아빠가
뉴욕에서 꽤 큰 과일 도매상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이제 나름대로 성실한 그런 청년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이니까 형도 같이 그 일을 도와서 하고 있는데 형은 좀 이렇게 망나니, 남봉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포커 해가지고 카드 게임에서 지면은 막 되게 그 막 썩은 체리 같은 거 그냥 막 받아주고 자기네 도매상에 막 하여간 그냥 망나니여서 항상 동생 톰 행크스의 속을 썩이는 그런 형으로 나와요. 톰 행크스는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날 형이 그 카드 게임에서 진 대가로 그 빚 대신 체리를 막 다 썩은 걸 그냥 받아와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톰 행크스는 그 여자친구랑 빅토리아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여자친구가 전화 한 통하고 떠나버리고 다음 날은 자기 친구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도와주러 갔는데 그냥 막 너무 우울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술집에 가서 형하고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너무 울적하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이 케이프 코드라는 곳이 뭐랄까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장소 그런 곳이에요. 그 자기가 8살 때 그 가족들하고 가서 같이 지냈던 추억도 있고 그 바다에 빠졌을 때 본 그 인어 그때는 톰 행크스가 그게 인어인지 뭔지 막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바다에 빠진 기억이 있어서 톰 행크스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지만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택시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그 케이프 코드로 가요. 갔는데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제 도착을 했죠. 근데 기사가 잘못 내려준 거예요. 너무 멀리. 그래서 또 작은 보트를 타고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작은 보트를 타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톰 행크스는 수영을 못 하잖아요. 2명 탈 수 있는 자리밖에 없는 정말 작은 그런 배거든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무서워가지고 자기 수영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배 운전해주는 사람이 막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다가 이게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배 운전해주는 사람이 좀만 기다리라고 저쪽에 부두가 가까우니까 자기가 다른 배를 가지고 오겠다고 막 물에 풍덩 되게 쿨하게 물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가요. 그런데 이제 톰 행크스는 수영도 못하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엔진을 고쳐보려고 이렇게 툭툭 막 치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 배가. 그래서 그 반동 때문에 바다에 풍덩 빠져요. 그래서 풍덩 빠지면서 이렇게 지갑이 이렇게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헤엄도 잘 못 쳐가지고 이렇게 놀래서 그러고 있는데 배가 엔진이 갑자기 시동이 걸려서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톰 행크스랑 부딪혀서 톰 행크스가 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그때 인어가 나타나는 거죠. 톰 행크스가 8살 때 바닷속에서 만났던 그 인어예요. 왜냐면 그 인어가 먹거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목걸이를 보면 그 인어가 맞거든요. 여기서 그 인어는 데릴 한나라는 배우인데 아마 아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정말 정말 예쁘고요. 정말 너무 인어 그 자체처럼 생겼어요. 머리도 금발에 허리까지 오는 이렇게 그 정말 전형적인 인어 머리 있잖아요. 물결 파마한 듯한 그런 머리에다가 숱도 어찌나 많은지 그 데릴 한나 그 인어가 톰 행크스를 알아보고 좋아해요. 근데 어찌됐건 구해줘야 되니까 톰 행크스를 이렇게 끌어내서 그 해변가에 이렇게 눕혀놓고 데릴 한나가 저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스플릿이 영화에 나오는 인어 데릴 한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인어공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 그러니까 무트로 나와서 몸에 물기가 마르면 사람처럼 다리가 생기고 물에 적셔지면 인어처럼 꼬리 이렇게 지느러미가 생기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그래요. 그래서 데릴 한나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저쪽에 이제 다리는 생겨 있죠. 보트로 나와서 물기가 말랐으니까 톰 행크스가 기절을 했다가 딱 깨어났는데 데릴 한나가 저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마 안녕하세요. 뭐 당신이 저를 구해줬나요? 막 이러니까 데릴 한나는 사람의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표정으로 이렇게 하다가 오더니 톰 행크스를 보자마자 키스를 막 하는 거예요. 애정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이제 뿅 가가지고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바닷속으로 휙 뛰어들어가서 사라져요. 톰 행크스는 이제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제 이 데릴 한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아까 톰 행크스가 바다에 빠졌을 때 지갑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지갑을 주워가지고 그 민증 신분증을 딱 보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내가 그 어릴 때 봤던 그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주소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어요, 신분증에. 근데 약간 이 옛날 영화라서 사실 그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데릴 한나가 사람 말은 못하는데 글자는 읽을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에 뉴욕 어쩌고 저쩌고 써있으니까 기분이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딱 장면이 바뀐 거죠. 톰 행크스는 여전히 우울한 그 기분이 아직까지 가시지를 않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데릴 한나 그 인어가 뉴욕 그 자유의 여신상 있는 데가 섬이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있는 곳에 나타나요. 다리가 생겨서. 근데 인어는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개 벗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한 건지도 모르고 되게 해맑게 막 옷을 다 벗고 머리로 어느 정도 가려지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톰 행크스를 찾으러.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보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들이 데릴 한나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체족 그런 건지 알고 체포를 해서 경찰서에 데려가요. 데릴 한나가 톰 행크스의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톰 행크스한테. 그래서 톰 행크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데릴 한나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I love 뉴욕 그 티를 입고서 이제 그 경찰들이 입혀준 거겠죠?
보자마자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또 키스를 막 해요. 경찰들이 그러는 거 보니까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릴 한 날은 자기 집에 데려가요. 톰 행크스가. 근데 말을 못하니까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데릴 한 날은 자꾸 막 키스만 하고 애정 표현을 너무 막 하고 막 어리둥절한데 좋긴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둘이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톰 행크스가 이제 일을 하러 간 사이에 데릴 한나가 톰 행크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막 여자들이 나와서 패션쇼를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있는데 그게 그 블루밍데일이라는 백화점 광고 같은 거였어요. 여자들이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웬 그 여자의 그런 뭐랄까 본능이랄까 그거에 이끌려서 내려가요 집 밑으로.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문지기 있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아파트 형식으로 돼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 문지기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인간의 언어를 TV를 보면서 약간 습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루밍데일이래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택시를 잡아줘서 백화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옷을 톰 행크스 양복을 입고 대리를 한다가 백화점을 돌아다니니까 그 여성복 파는 직원이 아가씨 일로 와보라고. 근데 딱 봐도 너무 예쁘거든요. 정말로 눈에 띄는 외모예요. 그래서 옷을 골라주고 해서 데릴 한나는 톰 행크스 지갑을 막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옷을 다 사고 또 구경을 하다가 TV 가전 매장 앞에 딱 멈춰요. TV가 수십 대가 막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쳐다봐요. 한 6시간 동안 그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톰 행크스는 회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대리란나가 없어져서 놀래가지고 막 뛰쳐나오니까 문지기가 자기가 택시 태워서 블루밍데일 백화점 보내줬다고. 그래서 톰 행크스가 찾아가요. 백화점에 막 대리란나는 그 가전 매장 앞에서 거기서 막 무슨 체조 같은 거 TV에 나오면 그거 체조 막 따라하고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저희 문 닫을 시간이라고 나가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막 그냥 개의치 않고 막 체조하고 있는데 톰 행크스가 온 거죠. 그래서 안도를 한 거죠.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자고 해서 직원들한테 죄송하다고 하는데 데리란다가 입이 트인 거예요. 그 TV를 6시간 동안 보면서 영어를 습득을 해서 헬로우 알렌 이러는 거예요. 그 톰 행크스한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영어 할 줄 알았냐고 했더니 TV 보면서 배웠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그러면 당신 이름 먼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데리란나가 영어로 말하기 좀 힘들다고 했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데리란나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돌고래 초음파 소리 있죠. 그거를 되게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끼끼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음파가 그 데시벨이 높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막 가전 매장에 TV가 막 다 터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또 톰 행크스. 근데 톰 행크스는 이제 이 여자에 대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뭔가 신비스럽기도 하고 막 뭐랄까 그래서 막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당신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근데 마침
그 톰 행크스랑 데릴 한나가 서 있는 거기가 뉴욕의 메디슨가 있죠. 데릴 한나 이름을 메디슨이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 메디슨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둘이 이제 데이트를 막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면서 톰 행크스가 물어봐요. 당신 혹시, 그러니까 톰 행크스는 이제 메디슨이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좀 하지만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메디슨이 6일 동안밖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비자 문제냐고 물어보니까 6일째 보름달이 뜨는 날 자기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러냐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메디슨은 이제 좀 이렇게 슬픈 표정. 근데 우리 6일 남았으니까 즐겁게 지내자고 하면서 막 이제 데이트를 하고 신나게 놀아요. 그럼 그 중에서 뭐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톰 행크스가 메디슨한테 선물을 갖다 줘요. 스노우볼처럼 생겼는데 그 눈이 떨어지는 그건 아니고 음악 소리 나오면서 남녀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생긴 거는 스노우볼이에요. 근데 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선물을 해주는데 그걸 보고서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인어공주의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에리얼 인어공주가 다리가 생겨서 왕자님을 만난 다음에 둘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에리얼이 굉장히 막 행복해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생각이 좀 났어요. 톰 행크스는 그걸 알고 선물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뭐 그렇게 뭔가 아련아련한 그런 느낌? 근데 이 귀여운 게 뭐냐면 그 선물을 포장한 상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민트색 상자에다가 리본을 묶어서 메디슨한테 줘요. 선물이라고 했더니 메디슨이 상자를 들고 막 너무 예쁘다고 해서 얼굴을 상자에다가 막 비비면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메디슨은 그 상자 자체가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도 보면 에리얼이 처음 사람 다리가 생겨서 궁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포크로 막 머리 빗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그리고 뉴욕 같은 데는 거리에서 이제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본 적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둘이 밥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랍스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메디슨이 표정이 너무 밝아지면서 랍스터를 두 손으로 잡고 되게 갈비 뜯듯이 막 뜯어먹는 거예요. 약간 뭐 바닷속에서는 그렇게 먹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먹는 게 너무 귀여운데 주변 사람들이 막 충격과 공포 쳐다보는데 톰 행크스가 배가 너무 고팠나 보다고 막 이러면서 뭘 해도 귀여운 거죠, 메디슨이. 그리고 이제 둘이 데이트를 계속 해요. 며칠 동안 하는데 톰 행크스가 좋아하는 그 공원 같은 데를 둘이 산책을 하는데 인어 동상이 있는 분수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메디슨이 당신 이거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난 수영은 못하지만 왠지 인어를 보면은 이상한 감정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메디슨이 그랬더니 내가 바다는 좋아하는데 8살 때 바다에 빠진 적이 있어서 수영을 못한다고. 근데
그때 저런 거를 저런 인어 같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메디슨이 나도 기억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서 이제 말을 돌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메디슨은 이제 자신이 인어라는 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6일째 보름달이 뜨는 날 자기는 톰 행크스를 떠나야 되니까 그냥 뭐랄까 그 어렸을 때 같이 만들었던 그런 기억을 되새기면서 톰 행크스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다시 자기는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새벽에 잠을 자는데 메디슨이 슬쩍 일어나더니 욕실에 가서 소금을 욕조에다가 막 탄 다음에 그 욕조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다리에서 물고기의 비늘, 지느러미로 변하는 게 싹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지느러미랑 비늘 같은 거 표현이요. 정말 너무 물고기 같아요. 약간 징그럽기도 한데 그래서 왠지 더 사실적인 느낌?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지느러미를 막 팔락팔락 거리면서 욕조에서 이제 그걸 즐기고 있는데 톰 행크스가 메디슨이 없어졌으니까 찾다가 욕실에 있냐고 했더니 메디슨이 깜짝 놀래서 자기 그냥 목욕한다고 그랬더니 막 같이 할까? 이러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숨겨요. 이제 그 들통이 나지 않게 하려고. 둘이 뭐 이렇게 뭐 짧지만 며칠 정도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톰 행크스가 메디슨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근데 톰 행크스는 메디슨이 인어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자 문제가 있는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신은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슨이 안 된다고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톰 행크스가 섭섭해가지고 이제 삐졌어요. 한마디로 삐졌는데 뭔가 서로 간의 감정이 막 서운한 게 그동안 그랬던 게 이제 폭발하면서 톰 행크스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에 빠져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고 메디슨은 자기가 그 8살 때부터 그 추억 속에 있던 남자를 찾으러 5시간 되는 거리를 이제 열심히 헤엄쳐서 와서 보러 왔는데 그런 거를 말도 못하고 어쨌든 자기는 돌아가야 되고 좀 감정이 서로 상해서 메디슨이 휙 그냥 가버려요. 근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톰 행크스가 걱정이 돼서 메디슨을 막 찾아다니는데 못 잡고 망은 자실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메디슨이 그 뉴욕에 있는 강 있잖아요. 그 강 이름이 뭐지? 근데 거기로 뛰어들면은 이제 그 자기가 사는 그 케이프 코드 글로 갈 수 있는데 뛰어들까 말까 집으로 갈까 메디슨이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시 톰 행크스한테 돌아와요. 돌아와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했더니 톰 행크스가 너무 막 신나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뭐 당신 이거 뭐 이것만 하면은 내일 당장 우리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지금 가서 당장 결혼하자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생각난 약속이 하나 있는 거예요. 톰 행크스가 아버지가 과일 도매상 한 거를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뭐 가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그런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찬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약속도 아니고 대통령 만찬이라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오늘 여기만 갔다가 내일 당장 결혼하러 가자고. 그래서 둘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대통령 만찬에 가요. 가는데 제가 아까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월터 박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인어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인어는 존재한다고. 그리고 생물학 박사가 돼가지고 바닷속에서 그 해양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산소통 달고 밑에서 막 바닷속 생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톰 행크스가 케이프 코드 갔다가 배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너무 울적해서 택시 타고 밤새 달려서 그 배에 떨어졌을 때 메디슨을 다시 20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메디슨이 톰 행크스를 구해주고 다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찾아가지고 자기 바닷속 자기 집 있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그 박사를 딱 만난 거예요. 박사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인어다 인어다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죠. 근데 그 박사가 자기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어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흐름상 제가 이 월터 박사 얘기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메디슨이 이제 뉴욕으로 헤엄을 쳐서 왔다 그랬잖아요.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신문에 막 찍힌 게 있단 말이에요. 박사가 그 신문을 보고 내가 본 그 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박사는 인어가 무트로 나오면은 다리가 생기고 물에 적셔지면 지느러미로 변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인어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본 그 얼굴하고도 같기 때문에 그 톰 행크스랑 그 메디슨을 맨날 쫓아다녀요. 스토커처럼. 그래서 물 한 바가지 어떻게든 부어보려고 쫓아다니는데 맨날 엄한 사람한테 부어서 막 두들겨 맞고 그런 내용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요. 톰 행크스랑 메디슨이 대통령 만찬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도 쫓아가요. 그 월터 박사가 그 웨이터를 가장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저기 앉아있는 거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번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물통 같은 거를 등에다가 메고 그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 화분에 물 줄 때 샤워기처럼 분무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슴에 품고 메디슨한테 그거를 쫙 물을 쏘려고 가는데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 월터 박사가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행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월터 박사가 뭐 저기 인어가 있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안 잡혀가려고. 그래서 끌고 나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메디슨은 그거를 몰라 눈치를 못 채요. 그 월터 박사가 뭐 자기를 쫓아다니는지 어쩌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대통령 만찬을 하던 중에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나의 비밀을 얘기를 해야겠다. 톰 행크스에게. 이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비밀을 말해야겠다. 그래서 톰 행크스한테 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고 약간 직접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당장 나가자고 해서 둘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밖에서 마침 그 월터 박사가 막 연행이 돼가고 있는 와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월터 박사랑 딱 마주친 거예요. 월터 박사가 저 여자가 인어라고 이러면서 그 물총을 가지고 있던 거를 막 쏘는 거예요, 메디슨한테. 아비 규환이 된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톰 행크스도 막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메디슨이 인어가 돼서 그 길에서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꼬리 지느러미를.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완전 정말 난리가 났어요. 톰 행크스는 그 메디슨이 인어로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디슨한테 몰려들어서 사진을 찍는데 구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멍하고 있어요. 경찰 같은 사람들이 그 월터 박사 데려가고 메디슨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톰 행크스도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 톰 행크스도 끌고 가요. 장면이 바뀌어서 어디가 나오냐면 그 연구실이 나오는 거예요. 톰 행크스가 메디슨이랑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톰 행크스도 인어가 아닐까 하고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수족관 같은데 톰 행크스를 넣어놓고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월터 박사가 이제 의기양양해서 이제 와요. 자기가 이제 책임자 비슷한 게 된 거예요. 인어가 있다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물속에 놔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저 사람은 인어가 아닌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톰 행크스가 나 인어 아니라고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메디슨이 그 연구실로 오는데 정말 물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물 속에 메디슨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물 속에 있고 톰 행크스가 있는 그 수조 안으로 메디슨을 확 던져요. 이렇게 떨어뜨려요. 톰 행크스는 인어가 된 메디슨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메디슨이 자기한테 오려고 하니까 피하고 이래서 메디슨이 슬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연구실에서 제 톰 행크스는 인어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저 사람은 내보내자 이렇게 돼서 메디슨을 놔두고 톰 행크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왔는데 또 집 앞에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또 취재를 하려고 서로. 마침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망나니 형이 차를 끌고 와서 톰 행크스를 이제 데리고 자기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요. 물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형이 그 톰 행크스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맞다고 얘가 그 물고기 남친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톰 행크스는 여전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디슨이 인어라는 사실은. 근데 그 망나니 같았던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다고. 그 전에 톰 행크스가 메디슨을 만나면서 좀 이상했던 점들, 뭐 영어를 6시간 만에 습득하고 이름도 이상하고 랍스터를 막 그렇게 뜯어먹고 그런 이상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형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은 그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형도 인어란 건 몰랐지만 그래서 형이 톰 행크스한테 완벽한 사랑은 없다고 너는 그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어야지 막 이러면서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디슨이 원래 6일째 보름달이 뜨는 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아니면 영영 못 돌아간다는 거를 이제 톰 행크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그 월터 박사한테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메디슨을 빼오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월터 박사도 사실 그 메디슨이 인어인 메디슨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서 약간 제외가 되는 그런 느낌? 왕따를 당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높은 실력과 경력을 가진 그런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에. 안 그래도 그 톰 행크스를 월터 박사가 만나기 전에 메디슨은 이제 계속 실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물에 넣었다 뺐다 하고. 그래가지고 메디슨이 정말 거의 반 죽어가는 느낌? 지느러미에도 다 막 이렇게 뭐랄까 정말 그 물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몸이 아프고 막 죽기 직전에 비늘 같은 거 다 막 벗겨지고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모습으로 메디슨이 정말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걸 보고 월터 박사가 되게 마음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 자기보다 높은 그 연구실 박사가 내일은 저 메디슨을 해부를 해서 폐랑 이런 거를 뭐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박사가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톰 행크스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메디슨을 구하러 가자. 그래서 마침 뭐 스웨덴에서 뭐 또 저명한 박사들이 메디슨을 연구하러 오기로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월터 박사가 톰 행크스랑 톰 행크스 형을 그 스웨덴 박사로 이제 위장을 시켜가지고 그 연구실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뭐 좀 의심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월터 박사가 연구실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메디슨을 구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형이 그 연구실에 남아있고 메디슨을 형으로 위장을 시켜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천으로 둘둘 싸가지고 얼굴을 안 보이게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저 인어는 보통 인어가 아니라고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스웨덴 박사 얼굴을 녹여버렸다고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쳐갖고 이제 천으로 싸서 나와서 차에 싣고 이제 막 그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강으로 가야지 이제 바다로 연결이 돼서 메디슨이 바닷속 자기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차 타고 막 가다가 월터 박사가 자기는 여기서 내려달라고 저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해서 되게 막 의리롭게 군부대까지 출동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월터 박사 내려주고 강에서 이제 메디슨이 가야 돼요. 뒤에 막 다 출동해가지고 쫓아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헬기 뜨고. 메디슨이 이제 아쉬운 거죠. 너무 사랑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가야 된다고. 톰 행크스가 자기도 가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당신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어떻게 그러니까 8살 때 그때 당신 했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8살 때 처음에 그 메디슨을 봤던 그 바다에 빠졌던 그날 사실은 톰 행크스가 숨을 쉬었었나 봐요 바닷속에서. 근데 그 이후로 무서워서 바다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근데 자신의 능력?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 영화 자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그러면 우리 같이 갔다가 크리스마스 때만 뉴욕에 와서 형을 만나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메디슨이 그렇게는 안 돼요.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바다 세계와 그 육지 세계에 뭐 뭔가 정해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이제 망설이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자기는 가겠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강에 탁 뛰어들어요. 톰 행크스가 바라보면서 이제 아련아련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막 헬기까지 뜨고 헬기에서 잠수부들이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디슨 잡으려고. 그때 톰 행크스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메디슨 이러면서 이제 강속에 확 뛰어드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메디슨이 이제 톰 행크스를 발견하고 뭐랄까 톰 행크스 입에 키스를 해주는데 그게 뭔가 바다에서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뭔가 배가시켜주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톰 행크스가 되게 자유롭게 메디슨처럼 이렇게 수영도 하고 그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빡 생겨요. 그래서 메디슨을 잡으러 온 잠수부들이 막 있는데 둘이서 놀리듯이 잠수부 그 마스크 그런 거 막 빼고 산소통 그 연결된 호스 막 잡아 빼고 메디슨이 자기 꼬리 지느러미로 잠수부의 사타구니를 막 걷어차고 막 이런 식으로 잠수부들을 골탕을 먹이고 둘이서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막 그 바다 쪽으로 막 이렇게 떠나는데 이 부분이 영화의 끝인데 이거는 그렇게 떠나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둘이서 그 바닷속을 헤엄을 치면서 둘이 계속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메디슨이 자신이 사는 곳을 톰 행크스한테 소개시켜주는 느낌? 처음에 톰 행크스가 메디슨이 톰 행크스를 찾아서 뉴욕에 왔을 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메디슨이 톰 행크스 이제 손을 잡고 바닷속을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면서 저쪽에 뭐 뭔가 불빛 같은 게 바다 저쪽에 바닷속 저 깊은 저쪽에 막 마치 밤에 뉴욕시 야경을 보는 것처럼 바닷속에도 그런 야경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제대로 본 건진 모르겠는데 저쪽 반짝반짝한 곳이 아마 메디슨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막 헤엄을 치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저는 워낙 인어에 대한 환상과 인어에 대한 로망?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이게 30년 된 영화지만 보면은 30년이 됐다고는 별로 믿기지가 않아요. 특히 그 인어 분장이 너무 사실적이고 2011년도에 캐리비안 해적 낯선 조류 아시죠? 영화? 거기에 인어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원래 캐리비안 해적은 그 전 편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 낯선 조류 편에서 인어가 그것도 떼거지로 나온다 그래서 친구는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인어가 나온다고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전설 속의 인어는 원래는 어부들을 유혹해가지고 노랫소리로 유혹을 해서 어부들을 홀리게 만든 다음에 어부를 잡아먹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대요. 근데 저는 일단 처음 접한 게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동화책에서 본 인어랑 인어공주 애니메이션 그리고 스플래시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를 별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어가 나쁜 존재라는 거를.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인어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존재? 그걸로 남아있고요. 앞으로 인어에 관련된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의 바람이겠죠? 오늘은 영화 내용이 약간 환타지적인 그런 거라서 원래 하려고 했던 잔잔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수제비의 영화 스토리에서 잔잔한 영화를 위주로 다루려고 했는데 어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무섭게 들릴 수 있는 랍스터를 얘기해드렸고 오늘은 신비로운 영화, 동화 같은 영화 스플래시를 들려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할지 생각을 몇 가지 해놓은 게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잔잔한 거 위주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올린 더 랍스타 들으시고 안 주무시고 끝까지 들었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사실 좋죠. 저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은데 자려고 듣다가 끝까지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이런 영화 스토리 외에도 제가 기존에 올리던 롤플레이, 스킨케어, 두피관리, 이어 클리닝 또 계속 올릴 테니까요. 제가 좀 업로드가 요즘에 뜸하긴 한데 그래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올릴 거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더라도 업로드 주기가 좀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편한 밤 좋은 잠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수제비였습니다.